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기만의 칼날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가 부자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장이 된 종타쿠가 텐겐을 혈기로 만들고 대장장의 마을에서 만난 귀살대슈들을 혈기로 만든 것과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시네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대장장의 마을에서 살아남은 탄지로는 귀할대 본부에 가서 조만간에 무잔이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 만발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했죠. 우베야키 당주는 무잔은 이곳의 위치를 알지 못하며 이곳은 혈기를 찾기 어렵게 났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래도 무잔은 항상 귀살대가 있는 곳을 찾아왔기에 이제 주들도 얼마 안 남았으니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고 했죠. 탄지로는 무잔이 자신이 있는 곳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오는 것을 봐서는 아무래도 자신이나 네지코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이라도 있는 것 같았지만 그걸 우베야키 당주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네지코가 태양을 극복했다는 사실 역시 당주에게 말할 수 없었는데 무잔은 네지코를 노리고 쳐들어올 것이 분명한 상황에 자신의 힘으로는 네지코를 온전히 지킬 수 없고 귀할대 본부에 두는 것이 그나마 안전했죠. 그리고 혹시라도 귀할대에서 네지코가 태양을 극복했다는 걸 알면 무장에게 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감이 좋은 우베야키 당주는 안 그래도 불안한 예감이 들어 귀살대에 남아있는 주 교메이, 사네미, 오바나이는 다른 임무를 중단하고 모두 귀살대 본부를 지키게 했죠. 한편 무자는 귀살대와의 최후의 결전하기 위해 간부급 혈기들을 모았고 나는 찌질하게 혈기 대군을 모아서 가지 않는다며 딱 정예 부대로만 쓸어준다고 하며 귀살대 본부로 진격을 했습니다. 원작에서는 최종 결전 때 네이코를 따로 신지로, 사콘지, 텐겐이 지키고 있는 곳에 숨겨놨었지만 신지로는 죽었고 사콘지와 텐겐은 별개된 상황이니 네이코는 필시 귀할대 본부에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죠. 그렇게 귀할대 본부 근처를 지켜있던 검사들은 멀리서부터 엄청난 귀를 가진 혈기들이 다가오고 있다며 모두 경계태세를 갖췄고 귀할대 까마귀는 모두 그 지점으로 모이라며 까악거렸습니다. 우베야키 당주는 드디어 시작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대에서 무장을 쓰러뜨리고 말 테다 라고 생각했죠. 그때 우베야키 당주의 방문을 쓱 열며 무장이 나왔고 오 안녕? 이라고 했습니다. 우베야키 당주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곧바로 그가 무장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드디어 만났다며 네가 찾아올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자 무장은 네가 그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걸 나도 예상하고 있었다 라고 하며 곧바로 척수를 뻗어 우베야키 당주의 팔을 묶었고 우베야키 당주의 손에서 자폭 스위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우베야키 당주는 당황하며 내 최후의 수단을 간파다니 내가 예상했던 무장이 아닌데? 라고 했죠. 무장은 씩 웃으며 물론 네가 그걸 터뜨려서 자폭을 한다고 해도 나는 죽지 않지만 그 어떤 고통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무래도 혈기로 만들어봤자 전혀 쓸모가 없어 보이니 귀할대 괴멸의 상징으로서 죽어줘야겠다 라고 하며 그대로 손톱으로 복부를 뚫어버렸고 우베야키 당주는 마지막 힘을 짜내 무잔 너는 끝내 승리하지 라고 말했는데 아 듣기 싫어 라고 하며 무잔은 그대로 그의 숨통을 끊어버렸죠. 우베야키 당주의 사망 소식은 모든 주들에게 울려 퍼졌고 오바나이는 무잔 자식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오바나이는 눈앞에 기호가 보이자 네 녀석은 귀할대에 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결국 변절했구나. 내가 네 녀석의 목을 베어주마 라고 하며 뛰어들었고 기우는 오바나이의 공격을 막아낸다가 네 녀석은 누구지? 라고 물었죠. 그러자 오바나이는 벌써 내 이름도 까먹었냐며 나는 귀할대 사주 이구 오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우는 살짝 생각에 잠기더니 아, 네 녀석은 내 상대가 아니라며 무자님이 너를 맡은 임무를 따로 지정해 놓으셨다고 했죠. 그러면서 미치가 튀어나와 사랑의 호흡으로 오바나이를 공격했고 오바나이는 그 공격을 겨우 피해내며 뒤로 쭉 빠졌습니다. 오바나이 미치에게 어떻게 너마저 혈기가 된 것이냐 라고 하며 당황했죠. 미치리는 무자님이 귀할대와 싸우면 당신과 꼭 만나보라고 했는데 당신이 누군지 기억나지 않지만 왜 당신은 그리 슬픈 표정을 짓고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바나이는 미치리가 인간 시절에 언제까지나 귀할대 동료로서 함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 않고 미루고만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녀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죽든
그녀를 죽이든 마음속에 품은 말은 해봐야겠다며 꺼내게 되었죠. 오바나의 미칠에게 칼로지 미칠이 사실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다. 넌 내 삶의 유일한 태양이었어. 난 네가 혈결되었다고 해도 배지 못할 거야. 그래서 아마도 내가 죽게 되겠지. 다음 생이 있다면 반드시 널 지켜주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의 옆에서 지켜보던 기우는 저 자식 나한테는 전혀 거리낌 없이 공격하더니 이중적인 녀석이로군 이라고 생각했죠. 미치리는 오바나의 절절한 고백을 듣고 부자님은 당신을 죽이라고 한 적이 없었고 혈기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드는데 혹시 혈기가 되어주지 않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오바나이는 자신을 보고 상냥하게 웃어주는 미치리의 모습에 그동안 자신이 봐왔던 혈기의 이미지가 깨졌고 혈기가 이렇게까지 사랑스러울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미치리 역시 인간 시절의 기억을 잃어 오바나이를 난생 처음 본 상황이지만 왠지 모르게 그를 보니 따뜻한 느낌이 그녀의 마음에 가득해졌습니다. 오바나이는 냉정의 주위를 둘러보니 귀할 때는 혈기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삶의 이유는 귀사를 하는 것이 아닌 미치를 바라보는 것이 되었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개중을 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죠. 만약 미치리가 귀할 때 검사로서 함께 싸우다 함께 죽는 거라면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미치리는 불사의 몸을 가진 혈기가 되어버렸으니 자신이 몇 번을 되살아나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혈기일 테고 자신이 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영원히 그녀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치리 오바나이가 자신에 대한 경계가 사라짐을 느끼자 그대로 오바나이 곁으로 다가갔고 그를 껴안으며 혈기가 되는 약을 투여했죠. 한편 제인치와 이노스케는 귀할대 검사를 상대로 압도적인 전투력을 뽐내고 있었는데 그때 번개옥 검술이 날아와 제인치를 막아섰습니다. 제인치는 그를 보고 넌 뭐지? 라고 물었고 귀할대원 카이아쿠는 네 녀석 사형의 얼굴도 잊어버린 거냐? 네 녀석의 정신력은 약해 빠져서 혈기가 되었다고 했을 때 전혀 놀랍지도 않았다 라고 했죠. 제이치는 너는 처음 보는 녀석인데 왜 아는 척 하냐며 번개옥을 시연했습니다. 카이아쿠는 하나의 형태밖에 쓰지 못한 녀석 주제에 내게 덤비는 거냐며 카이아쿠 역시 번개옥을 시연했는데 카이아쿠가 검을 뽑기도 전에 제이치의 칼날이 카이아쿠를 베어버렸고 제이치는 넌 너무 재능이 없어 보여서 딱히 혈기로 만들 필요가 없어 라고 했습니다. 한편 사네미와 교메이는 치열하게 혈기들과 싸우며 버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힘을 모아 사콘지의 목을 베어버리는 성과를 냈죠. 그의 코코시오가 교메이를 눈독들이며 그에게 뛰어들었고 아카야는 재밌어 보이는 녀석이 있다며 사네미에게 뛰어들었습니다. 한편 도마는 맛있어 보이는 여자 기사대원들은 없냐며 투덜거렸고 딱히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이미 혈기들의 압승이 보였기에 구경만 하고 있었죠. 아카야는 사네미와 공방전을 펼치며 싸움 자체를 즐겼는데 사네미 입장에서는 아카자와 1대1로 막 부딪힌다는 게 꽤나 버거웠고 자신의 상처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귀열로 아카야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네미는 그때를 노려서 그대로 아카자에게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사네미 앞에 어떤 혈기가 나왔고 사네미는 방해하지 말라며 그 혈기의 가슴을 베어버렸죠. 그때 무장이 웃으면서 다가와 역시 넌 엄마가 혈기가 되었을 때도 가차없이 베어버리고 동생이 혈기가 되었을 때도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대경한 아니구나 라고 했습니다. 사네미는 그 말에 방금 자신이 벤 혈기를 봤는데 그 혈기는 바로 자신의 동생 게냐였죠. 사네미는 어째서 네가 혈기가 되어 있는 거냐며 놀랐고 게냐는 형이라고 하며 눈물을 지었습니다. 부자는 지난번 대장경의 말에서 게냐에게 자신의 피를 주입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게냐의 기억을 없애진 않았고 게냐에게 사네미를 죽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기로 만들라고 명령했었죠. 게냐는 일단 형에게 혈기가 되어버려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예전에 형이 엄마를 죽였을 때 했던 말도 진심이 아니었다며 형은 나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거란 걸 안다며 그동안 형이 얼마나 고생해왔는지 안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네미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부들거렸고 무자는 게냐를 붙잡고 사네미 가까이 갔죠. 나는 당장이라도 네 동생을 죽일 수 있다. 네 동생을 살리고 싶다면 네오카의 네 위치를 말하고 혈기가 되거라 라고 했습니다. 사네미는 자신 동생마저 지키지 못해 동생이 그렇게도 혐오하던 혈기가 되었고 사실상 모든 원흉인 무자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실소가 터져나왔죠. 그리고 주변 상황을 보니 귀할대원들은 대부분 사망, 가장 강한 전력인 교메이 역시 코코시부에게 밀리고 있다는 것을 본 뒤 자신들의 패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사네미는 네이코가 숨어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줄 테니 게냐를 죽이지 말라고 했고 자신은 인간으로서 죽겠다고 했죠. 그의 부자는 알겠다고 했고 사네미는 네이코의 위치를 말해준 뒤 게냐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라며 스스로 자신의 칼로 할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네미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순간 부자의 촉수가 사네미를 찔러 자신의 피를 넣었고
내가 너를 그냥 죽게 놔줄 것 같았나? 나는 이 세계관의 최강의 빌런이 되었다고 라고 하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죠. 무자는 도마를 시켜 사이미가 말한 곳에서 레이코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한 뒤 코코시와 싸우고 있는 교메이에게 갔고, 피할 때는 너 하나 남았다며 이제 너도 포기하고 발견되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승산이 없는 싸움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도 무력하게 귀할대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에 절망했고, 혈기로 변해버린 귀할대 주들이 자신의 주위를 둘러싸차 모두 이들이 원해서 혈기된 것은 아님을 알았고, 자신이 어떤 수를 써도 무자는 자신을 혈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교메이는 그의 귀할대 마지막 검사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며 바이오업을 했고, 혈기가 된 귀할대 주들은 한꺼번에 교메이를 공격해 그를 베어버렸습니다. 그의 무자는 촉수로 막타를 넣어 교메이에게 자신의 피를 주입했고, 모든 귀할대 주들을 혈기로 만들기 미션 클리어 라고 했죠. 그리고 마침내 도망한 네이코를 무자 앞에 끌고 왔고, 무자는 네이코를 그대로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천둥번개가 치며 엄청난 빗줄기가 쏟아졌고, 마치 온 세상이 내 완벽한 승리에 축포를 터뜨려주는 것 같았죠. 무잔 속 종타쿠는 무자의 몸속에 들어왔더니 뼛속까지 빌런이 되어버린 것 같다며, 그런데 뭐 이렇게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재밌는 경험이라며 기뻐했죠. 이대로 이 세계관 속에서 무기영화를 누리며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장의 무의식 속에 있던 진짜 무장의 영혼이 튀어나왔고, 크크, 결국 네 녀석이 해냈구나. 네가 내 몸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 숨어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잘해냈다. 결국 내가 그토록 원하던 태양극복을 네 녀석이 해줬다고 라고 했고, 종타쿠는 이 정도야 귀칼 덕후로서 쉬운 편이었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데 무잔 너 어떻게 지금 나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무잔은 이 몸은 원래 내 것이니까 말이야. 이제 넌 꺼져라 라고 했고, 무잔 속 종타쿠는 갑자기 무잔의 몸의 지배권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죠. 종타쿠는 아씨 이제야 불멸의 삶을 진짜로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완벽한 혈기군단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단 말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무장은 씩 웃으며 그건 너 대신 내가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며 팔을 휘둘렀고, 종타쿠는 순간 의식이 어두워지며 무장의 몸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천둥 소리에 눈을 뜨게 된 종타쿠, 자신은 낯선 곳에서 누워있었고 옆을 보니 타마야의 얼굴이 보였죠. 타마야는 놀라운 얼굴로 정말로 성공했어. 이 검사를 내가 부활시켰다고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게 뭔 소리지? 라며 옆을 봤는데 탄지로가 옆 침대에 누워 죽어있었죠. 종타쿠는 어쩐지 귀할대와의 마지막 싸움에서 탄지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니 이곳에 있었던 건가? 그런데 왜 탄지로는 여기서 죽어있는 거지? 라고 의아했고, 뭔가 이 세상 자체가 다르게 보여 어지러움이 느껴졌는데 옆에 탄지로의 일륜도가 있어 그 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자신의 외모가 마치 요리치처럼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죠. 타마요는 지금 이 상황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바로 당신뿐입니다. 시초의 검사 요리치님 이라고 했고, 종타쿠는 깜짝 놀라며 뭐야 설마 나 지금 요리치가 된 거야?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장이 된 종타쿠 시나리오가 전부 끝이 나게 되었네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귀할대 검사들이 전부 기억을 되찾아 무장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뻔한 전개로는 흘러가지 않았네요. 무장의 완벽한 승리와 더불어 태양극복 최강의 혈기군단을 만들어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놓고 그 존재들을 요리치로 대항하게 하는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아카야부터 시작되어 무장에 이어 마지막 요리치가 되는 초장편 시나리오의 마지막 편인 요리치가 된 종타쿠 시나리오를 다음 편부터 전개할게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